눈 주변은 피부 중에 굉장히 얇고, 그리고 눈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신체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그냥 어떤 시술들이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채널에 진지한 주제를 다뤘던 예전과 달리 오늘 편안하게 제 지인인 홍재경 아나운서를 모시고 피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BS 전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자, 피부심 우리 심현철 원장님의 지인인데요. 원래 심현철 원장님은 성당 오빠, 정말 저에게 친근한 오빠였는데 이제는 정말 성공한 피부심, 또 심현철 원장님으로서도 대치동에서 유명한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좀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야외 활동이 정말 많았어요. 뭐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배구장은 좀 겨울이긴 해도 굉장히 이제 피부 고민이 많이 생길 만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생활 패턴과 이런 피부 고민들을 좀 분석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제 고민을 함께 털어보면서 20, 30, 40, 50, 60, 70, 많게는 80까지 우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피부 고민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좀 힘을 보태려고 났어요. 근데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아서 오늘 다 털어내고 갈 수 있겠죠?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홍재경 아나운서가 고민이 많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간혹 무슨 땡땡 주사가 피부에 좋대라고 해서 이 시술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네. 좋다는 것만 알고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나에게 이 주사나 레이저가 내 피부에 맞는지 이걸 알고 치료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이 피부에는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저는 그동안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 주사가 좋대 하면은 주사 맞아보고 싶고 이 레이저가 좋대. 그래서 사실 한번 레이저를 2번 맞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진단을 해보지 않고 맞았던 거라서 효과를 봤나? 약간 갸우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심현철 원장님의 병원에 미리 방문해서 제가 한번 검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 결과 제가 새 걸로 했는데 저 너무 낱낱이 공개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정확한 검사를 해야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가 들어가니까 낱낱이 지켜봐야죠. 정말요?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렇게 얼굴이 된 4가지 패턴으로 나와 있는데 4가지 광원을 사용해서 피부를 측정한 것입니다. 가장 왼쪽이 일반광, 두 번째가 광택광, 세 번째가 편광, 네 번째가 자외선광으로 이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피부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저 일반광이 그냥 일반적인 피부톤, 네. 두 번째인 광택광이 모공이나 주름을 중점적으로 본 거고, 세 번째인 편광이 우리가 붉음증이나 아니면 색소들을 본 거고요. 네 번째인 저 자외선광이 심부에 있는 색소를 조금 더 타겟으로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정나게 다 나오네요. 마지막 사진은 너무 무서웠네요. 여러분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근데 제가 확실히 저의 고민이었던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은 게 모공 문제도 좀 네. 보이는 것 같고, 확실히 제가 야외 활동이 많으니까 정말 지저분한 피부가 나온 것 같아서 저걸 좀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야외 활동을 즐겨 하고 있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골프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졌고, 네. 또 글램핑,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또 등산도 많이 가시고, 근데 실내에서 운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데, 이럴 때 또 피할 수 없는 게 자외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외선이 물론 광합성은 좋지만 피부에게는 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의 그 피부 지금 진단 결과가 네. 이 야외 활동, 햇볕과 밀접한 연관이 있나요? 네,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네.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좀 고민이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모공을 굉장히 그쵸. 고민거리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공부터 한번 우리 심현철 원장님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모공을 제일 신경 쓰시니까 그럼 모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모공의 면적을 측정한 것입니다. 모공으로 인지되는 부분을 면적으로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홍원한선님은 면적 중에서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일단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모공이 그러면 넓지는 않다 그러면 적은 편이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 이유가 자, 지금부터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이 장비는 모공의 개수를 이제 작은 모공과 중간 정도 크기의 모공과 이제 큰 모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측정을 해주는데요. 모공의 개수 자체는 평균보다 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거네요. 제가 모공 개수가 평균보다는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분포를 보시면 앞광대를 제외하고는 모공의 크기가 이제 사이즈가 작은 비율이 많아서 특히 이 T존 쪽은 그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 모공이 넓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즉 모공이 차지하는 면적은 적은데 모공의 개수는 많은 상태로 보시면 되고 주로 앞광대를 제외하고는 좀 작은 모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 앞광대네요. 네. 그러면 이 앞광대가 모공이 많다는 건 사실 앞광대가 제일 정면으로 보이는 얼굴인데 제가 피부 화장을 열심히 해도 이 앞광대 모공 관리를 정말 잘해야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모공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건가요? 근데 일단 지금 이 모공에 대한 치료가 뒤에서 설명드릴 주름의 치료랑 결국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단 홍 아나운서님의 저 여실한 주름도 다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주름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보이는 사진인데 저 좀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주름은 다른 쪽은 평균인데 네. 눈 아래쪽 부분에 주름이 좀 평균치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지금 저 밑에 이렇게 눈 밑에 자글자글하게 있는 게 확실히 더 다른 곳보다는 분포도가 집중되어 있는 네. 것 같은데 그 의미시군요. 네네. 그럼 눈 밑 주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눈 밑에 잔주름이 많은 이유는 자, 첫 번째는 눈 주변이 피부 중에서 제일 얇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깜빡거리고 네. 또 세 번째는 얼굴의 피지 분포 중에서 이 눈 주변의 피지 분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주변에 이 눈 주변 눈 밑이 특히 별로 피지로 기름칠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잔주름이 잘 발달됩니다. 그러면 눈 주변도 확실히 보습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면 기름칠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름칠하면 떠오르는 게 눈가에 바를 수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아이크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크림을 항상 발라줘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아이크림은 고보습제입니다. 자, 아이크림도 좋지만 일단 눈 밑 쪽에 항상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평소에도 낮에 화장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눈 주변에 계속 그냥 보습제를 발라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여성분들도 마스크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눈을 꼭 화장을 하세요. 네. 그래서 바르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그런 미스트를 좀 뿌려도 도움이 되나요? 미스트 자체는 보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눈밑주름 부위에는 주로 이제 크림 계통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좀 유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발라줄 때는 살짝 두들기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눈 주변에 우리가 혈관의 혈액순환이나 림프관의 흐름도 좋아지고 또 그냥 크림 자체도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낮에도 보습제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발라주면 도움이 되죠. 저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화장을 안 하고 쉬는 날에는 꼭 눈 밑에 아이크림을 바르면서 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주름을 딱 볼 때 눈가 주름을 제일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피부심 구독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나는 눈가 주름이 너무 고민이다 하시면은 평소에도 좀 틈틈이 아이크림을 이렇게 살짝살짝 토닥토닥토닥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피부과 원장님이랑 함께하고 있잖아요. 피부과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이런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눈 주변은 피부 중에 굉장히 얇고 그리고 눈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신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그냥 어떤 시술들이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눈밑주름과 같은 부위에는 이제 아이서마지를 많이 해줍니다. 아이서마지는 강력한 보주파를 이 눈밑 정도의 피부 깊이까지만 들어가게 해서 콜라겐 형성을 증가시켜서 눈밑 잔주름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리쥬란 힐러 아이 같은 제품들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안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넣어줘서 잔주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써마지 하니까 아플 것 같아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눈밑이 워낙 피부가 얇잖아요. 네. 그 여성분들이 뭔가 눈밑주름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많이 아플까요? 아니요. 써마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얼굴 써마지 말고 아이 써마지는 더 안 아픕니다. 네, 우리가 오히려 이쪽에 느끼는 감각이 더 둔하기 때문에 눈 주변을 할 때는 통증이 뭐 마취 전구도 안 바르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진짜요? 네. 잠깐 전화 좀 여보세요? 네, 더셀 피부과죠? 당장 예약을 네. 하고 싶은 네. 안 아프다고 하니까 뭔가 빨리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처럼 이렇게 눈밑주름, 눈가주름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방금 알려주신 그런 피부과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원장님 네. 저 사진에 보면은 미래주름이라는 그쵸. 것도 있는데 저게 미래에서 온 주름인가요? 제가 미래에 네. 저 주름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해주는 건가요? 네. 우리 미래주름이라는 게 이제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반광에서 보이는 주름을 측정한 것과 좀 더 주름이 잘 보이는 이제 광원을 사용했었을 때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는 일반광에서 보이는 정도의 주름인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름의 골이 좀 더 많이 보이더라. 근데 그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주름이 조금 더 잘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예측적인 측면을 이 광원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근데 홍 아나운서님이 이 수치가 좀 높게 나오셨습니다. 즉 이제 일반 광에서는 주름으로 잘 인지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측정되는 광택광에서는 더 많이 측정이 된 거죠. 저 진짜 미래에서 온 주름을 보니까 네. 마음이 아파지는데요. 앞으로 저 부분에 주름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름이 이제 발달하는 것은 이제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 주름의 발생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보습을 잘 해주고 햇빛을 잘 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보습과 햇볕 잘 가리기.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저처럼 미래주름을 못 보신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네. 한번 본인의 미래주름을 한번 검사해 보시러 오시고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미리 아는 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사진만 봐도 확실히 지금 팔자주름 부분인가요? 저기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미래주름이 젖어 있는데 네. 제가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표정도 되게 다이나믹하게 많이 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주름을 보면서 저 부분에 특히 더 보습 그리고 햇빛 잘 가리기 그쵸.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제 미래 주름들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외선 차단도 잘 해줘야겠지만 피부과에 가면은 어떤 것을 좀 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써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아까 아이 써마지처럼 탄력도를 증가시켜서 이러한 고랑들을 펴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밖에도 뭐 올리주오 등이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요즘에는 콜라겐 형성 주사라고 해서 피부 얕은 층에다가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는 물질을 넣어줘서 자기 콜라겐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해주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우리 뭐 스킨 보톡스나 아니면 리쥬란 힐러 뭐 이런 것들도 미래주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네. 미래에 있는 주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좀 설명해 주시니까 네. 저도 희망이 좀 생기는데요. 네. 저도 나중에 이제 비시즌 때 시간이 되면 뭔가 미래 주름을 더 심각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예방책을 한번 꼭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피부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여성분, 남성분들도 나중에 이 주름이 더 깊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방금 심현철 원장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모공, 그리고 두 번째로 주름까지
또 미래 주름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모공도 주름도 아니고 정말 저의 피부에 가장 고민인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바로 색소입니다. 왜냐면 제 피부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 색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색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거예요. 그쵸.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고 분명 이 작업은 오래 걸린다라고는 알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부터 그 분석과 좀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홍재경 아나운서의 가장 큰 고민인 이 색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